아시다시피 그 해부학적인 움직임에서는 거상, 하강, 상방회전, 하방회전, 전인, 후인 이렇게 이제 기능이 있잖아요. 첫 번째입니다. 날개뼈는 자, 이 이미지랑 이거랑 첫 번째랑 두 번째를 구분해서 보시면 삼각이 이렇게 있고 하각이 이렇게 있죠. 이게 견부 주변에 있는 근육만 지금 표시해 놓은 겁니다. 삼각, 하각 이렇게 있죠. 그런데 이렇게 일직선을 끄면 하각이 왼쪽 사진은 조금 척추 방향이 있다 맞죠? 그리고 오른쪽 두 번째 사진은 약간 갈비뼈 방향으로 날개뼈가 가 있고 그래서 이거의 정상적인 기준은 삼각이랑 하각이랑 수직선에 와야 돼요. 같은 위치에. 그러면 우리가 손을 이렇게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손을 삼각형을 딱 만들어서 검지손은 그러니까 오른손은 오른쪽 날개뼈를 짓겠죠. 그러면 검지손은 삼각에 엄지손은 하각에 그리고 가운데 손이나 새끼손가락은 견봉에 이렇게 갑니다. 하면 이 손가락 3개 혹은 이 손가락 3개가 날개뼈에 딱 컨택을 해 놓으시면 돼요. 그렇게 해보면 제 지금 손 보이나요? 손 보여요? 그러면 삼각이랑 하각이 이렇게 있으면 같은 위치에 와야 되는데 오른손이 이렇게 돌아가 있으면 하각이 몸쪽으로 가 있는 거다 맞죠? 척추 방향으로. 그러면 이게 정상 위치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근육으로 치면은 하방 회전을 하게끔 하는 능형근이나 견갑더근이나 뭐 소흉근이나 이런 애들이 긴장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삼각 바로 밑에 하각이 있거나 아니면 삼각 바로 밑에 하각이 약간만 상방 회전 방향으로 가 있는 게 정상적인 날개뼈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됩니까? 정상적인 날개뼈 위치는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손가락 이제 3개를 딱 이렇게 해보세요. 3개를 해서 이걸 어디다 대냐면 손가락 3개를 척추 하나, 둘, 셋 이렇게 손가락 3마디를 이렇게 대면은 성인 손가락 3마디를 합치면 5.5에서 6cm 정도 되거든요. 완전 뭐 거구가 아닌 이상 그리고 완전 뭐 이렇게 작은 체형이 아닌 이상 성인들의 일반적인 손가락 3개는 한 5.5에서 6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척추랑 날개뼈 사이에 6cm 공간이 있으시면 정상적인 위치에 있구나. 그러니까 삼각이랑 하각은 여기 보시면 같은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얘랑 얘가 같은 위치야. 이거는 같은 위치인데 이 거리가 좁아져 있을 수 있거든요. 보통 좁아지면 이 하각이 안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라인이 있긴 한데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렇게 삼각과 하각이 같은 위치에 있는데 이렇게 떠요. 이거 왼쪽이죠. 날개뼈가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것처럼 어떤 뜨는 형태. 이것도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된다는 소리는 날개뼈를 갈비뼈에 붙여주는 어떤 정거근이나 그리고 능형근이나 뭐 이 위쪽에 두판상근 뭐 이런 애들이거든요. 얘들의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얘가 정상적 위치에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보통 보죠. 이게 윙행 스캐플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 보세요. 처음에 손가락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날개뼈를 촉지를 하는 거. 그 다음에는 손가락 3개로 이 척추랑 날개뼈의 내측이랑 5에서 5.5에서 6cm가 되는지 확인. 그 다음에는 이렇게 손을 또 이렇게 해서 날개뼈 하각에 쏙 넣으시면 돼요. 자, 요건 제가 영상을 못 찍어서 왼손을 이렇게 딱 고정을 하고요. 날개뼈 고정을 하고 손가락을 이렇게 하각에 이 방향으로 콕 찌릅니다. 콕 찌르면 손 한마디까지만 들어가는 게 정상적인 긴장도라고 보시면 되고 손이 만약에 뭐 이까지 쑥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는 너무 늘어나 있는 거죠. 이 근육이 어떤 텐션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고 혹은 손을 넣었는데 손가락 끝 하나도 안 들어간다. 이거는 주변에 어떤 근육의 유착이나 긴장도가 굉장히 크다라는 소리죠.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이거는 좀 사실 좀 걱정이 됐는 게 이게 너무 쉬운 내용인가 싶어서 좀 걱정을 했는데 괜찮으세요? 너무 쉬울 것 같아가지고 이거 다 아는 거 괜히 하나 이런 좀 오늘 걱정이 되는 수업이긴 했는데 여기
필기 안 하셔도 되고 다 적어놨으니까 이거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견갑상원 리듬. 견갑상원 리듬은 이 날개뼈랑 이 상완골이랑 날개뼈 상완골이 제가 한자랑 뭐 그 신용어랑 막 자꾸 섞어서 쓰는데 죄송합니다. 알아듣게 그냥 이거 표시를 할게요. 스케플라죠. 상완골 휴메러스입니다. 얘와 얘의 움직이는 리듬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 이미지 보시면 자 어쨌든 팔을 이렇게 180도로 들었을 때는 전체 각도가 들어 올린 거는 180도예요. 그러면 180도가 들리면은 팔이 정상적인 위치구나 이렇게 보통 고려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걸 이 180도를 만들어내는 각도 중에 그 중에서 1대2의 비율로 이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180도 중에 60도는 날개뼈, 나머지 상완골에서 120도는 상완골에서 이렇게 움직여지는 게 견갑상원 리듬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움직임에 따라서 각도를 뭐 일일이 뭐 이렇게 다 재을 수는 없잖아요. 뭐 각도기 가지고 뭐 이 많이 움직이는 걸 일일이 다 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앞쪽으로 가서 이렇게 팔을 30도, 90도, 180도 그리고 사이 60도 이렇게 해서 60도까지 들어 올릴 때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 거고 근데 이것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손가락 어떻게 한다 그랬어? 이렇게 한다 그랬죠. 양손으로 이렇게 날개뼈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 팔을 60도로 들어 올리세요가 1번, 90도 들어 올리세요가 2번, 전부 다 드세요가 3번 이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손을 날개뼈에 딱 컨택을 해놓고 30도 1번, 2번, 3번, 또 2번, 1번 뭐 이런 식으로 그 숫자를 외쳐주면 모션을 해주겠죠. 계속 이렇게 움직이라 하고 우리는 손을 대서 왼쪽과 오른쪽의 날개뼈의 움직임이 유사하게 움직이는지 혹은 한쪽이 과하게 빨라지는 쪽은 없는지 이걸 보셔야 돼요. 보통은 움직이다 보면 일정한 속도로 팔을 일정하게 들리면 그러니까 가속도를 획 뜨는 거 아닌 이상은 일정하게 들어 올리면 날개뼈도 일정한 각도로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내려올 때도 일정하게 가야 돼요. 근데 좀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가다가 쑥 따라 올라갑니다. 이런 거는 편측 양쪽이 다 그럴 수도 있는데 보통 한쪽이 좀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양측을 비교해서 한쪽이 과하게 빨라지진 않는지 그리고 내릴 때는 과하게 훅 떨어지진 않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리고 예전에는 과거에는 근육의 어떤 수축 기능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근육이 짧아지는 수축과 늘어나는 수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짧아지고 늘어나는 거 두 개 다 수축인데 그러니까 늘어난다라고 보통 얘기 안 하죠. 신장성 수축, 단축성 수축. 그러니까 컨센트릭 컨트랙션, 엑센트릭 컨트랙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올라가는 거는 이제 근육이 어떻게 보면 가속을 하는 거죠. 수축을 하는 형태에서 어디가 더 빠르고 어디가 더 긴장이 높은지 이런 것들을 봤다라면 최근이라 하면 좀 그렇고 하여튼 가장 최근에 어떤 우리가 집중하는 부분은 올라가는 것보다 팔을 내릴 때 날개뼈의 위치를 봐요. 근데 그 말은 들어 올리는 것보다 내릴 때 감속하는 기능이 더 중요하다는 소리거든요. 근육은 짧아지는 수축 말고 신장하는 수축을 할 때 관절을 보호하고 그 브레이크 거는 역할을 하거든요. 감속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팔을 들어 올릴 때보다 내려 올릴 때 이 날개뼈 움직이는 타이밍이 정상적인가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게 견갑상완 리듬에서의 움직임이고 자, 그리고 팔을 180도 들었을 때 측면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 빨간 색깔 스티커 있죠. 이게 뭐냐면 하각이거든요. 하각.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이 팔을 들면은 몸통의 가운데 부분에 여기 딱 오죠. 하각이. 이렇게 있는 게 정상적인 날개뼈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팔을 들었는데 날개뼈가 저 위치에 없다. 그러면은 분명히 상방회전이 덜 되어 있다는 소리죠. 막 이점에 와 있을 수 있어요. 이점에 와 있을 수 있고. 근데도 팔이 다 들린다는 거는 경관절에서 과한 수축을 했거나 아니면은 허리 쪽에서 신전을 보상해서 들어 올린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보통 재활을 해서 오시는 경우에는
팔을 들어 올리세요라고 하면 팔은 다 들어 올리는데 팔은 이제 위쪽을 보고 있어요. 근데 몸을 보면 몸이 다 꺾여 있는 경우죠. 그래서 립이 과하게 열려 있고 허리가 과하게 신장되어 있으니까 자, 립을 닫고 허리를 그러니까 원래 위치로 돌리는 거죠. 그러면은 팔이 다 내려오죠. 그러면 이 내려 있는 상태에서 팔을 들라고 하면 못 들어요. 그러면 실제로 ROM이 정상적으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는 처음에는 팔이 이렇게 뭐 수술하거나 재활하거나 하면 안 움직이다가 ROM이 전체 ROM을 회복하는 데까지 이제 목표를 많이 두기 때문에 ROM이 나오니까 이제 뭐 열심히 근력 운동 하십시오 하고 이제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내가 위에 있는 물건을 짚을 수는 있지만 팔로 한 게 아니라 몸통을 보상해서 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스캐플라 무브먼트, 앞 무브먼트에서 포커스를 두는 부분은 이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더 강하게 만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척추는 고정한 상태에서 날개뼈를 정상적인 움직임으로 컨트롤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역시나 헤드낫도 그렇고 펠빅 틸트나 이런 것도 강화 운동이 아니라 그랬죠. 물론 움직이는 가운데서 근육들이 어떤 근력이나 이런 게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강화보다는 이 움직임을 인지하는 게 포커스라 그랬고 역시나 날개뼈 또한 기본 움직임에서는 뭐 어디 근육을 수축시킨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팔을 움직일 때 날개뼈를 움직일 때 척추가 고정된 상태에서 정상 모션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게 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 무브먼트는 다음 주에 이거랑 이어가지고 제가 조금 설명을 추가로 드릴 거고 자 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거 말고도 선생님들 더 많은데 그냥 제가 현장에서 많이 이걸 가지고 그 평가를 할 때 이런 부분이 많더라 했는 거를 세 가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첫 번째 사진 보십시오. 이거는 뭐라고 했냐면 자, 날개뼈를 앞쪽으로 뻗으세요라고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인시키라고 했는 거죠. 물론 이 그 모델이 되신 선생님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기 때문에 전인시킬 때 등을 보상을 하세요라고 해서 일부러 이렇게 한 거고 두 번째 사진은 이 사진은 날개뼈를 뒤로 당기세요 했을 때 허리가 과하게 꺾이는 모상을 보여준 겁니다. 다시 첫 번째는 팔을 앞으로 뻗으세요 할 때 날개뼈가 잘 못 뻗으니까 등이 둥그러지는 거. 반대로 날개뼈를 뒤로 당길 때 못 당기니까 이 날개뼈는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고 허리는 과하게 이렇게 꺾이고 이렇게 됩니다. 날개뼈가 정상적으로 수축을 하게 되면 자, 이 방향으로 이렇게 모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후인을 하는 근육의 기능들을 보면 이 능형근이거든요. 소능형근, 대능형근, 견갑거근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앞에는 이제 이 소흉근이 있고. 그러면 약간 이 날개뼈가 이 방향으로 끌어지면은 완전 옆으로 가는 거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 당겨지는 방향이 전부 다 대각선으로 가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가지만 위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뒤로 모으라고 하면은 뒤로 모으는 게 아니라 위로 갑니다. 이런 경우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뒤로 간다라는 느낌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날개뼈를 약간 거상시켜 버리는 거예요. 또 거상시키라고 하면 또 거상시킵니다. 후인시키라 해도 거상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부분에 지금 기능을 못 만들어내고 있느냐 이렇게 확인을 하시는 거고요. 자 보십시오. 날개뼈 전인하라고 했을 때 이렇게 자 이렇게 보세요. 등이 이렇게 과하게 말리면은 날개뼈가 전인이 된 게 아니라도 등이 둥그러지면 날개뼈는 앞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도 해보십시오. 자, 팔은 그냥 앞으로 해놓고 등을 동그랗게 해보세요. 그러면 팔이 저절로 앞쪽으로 뻗어진다 맞죠? 그래서 물론 이러한 움직임도 우리가 이 기능적인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몸이 말아질 때 팔이 앞으로 뻗어지는 거고 반대로 몸이 펴지면 날개뼈가 뒤로 모여지는 거다 맞죠? 그래서 이런 것도 기능적인 부분이긴 한데 독립적으로 척추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날개뼈만 뻗으라고 했을 때도 등이 둥그러진다는 거는 컨트롤을 못하는 거죠. 척추가 보상을 하는 겁니다. 자, 반대로 후인. 후인할 때 어때요? 허리 보세요. 허리. 뒤로 당겼는데 뒤로 잘 못 당기니까 날개뼈는 약간 위쪽으로 거상되는 형태로 가면서 허리가 과하게 꺾여지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근육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자꾸 어떤 특정 근육이 문제로 이렇게 바라보시지 말고 만약에 뭐 능형근이 문제다라고 하면 그 능형근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어차피 움직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맞죠? 그리고 어차피 그 근육이 안 움직여가지고 뭐 그 근육을 뭐 이렇게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를 한다라고 해도 어쨌든 모션으로서 그걸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육이 뭐 약화됐거나 강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할 줄 몰라서 그런 게 많다고요. 어떻게 하는지를 까먹었고, 그리고 까먹었다기보다는 그렇게 그런 동작을 개별적으로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따로 해본 적이 없어서 처음 이런 거 해봐요. 하지만 그냥 자연스러운 움직임 가운데서 알아서 날개뼈가 움직여지면서 살아냈겠죠. 근데 이제 독립적으로 그걸 이제 못 움직였는 거지. 사실상 어디 근육이 약해졌다 이렇게 보기에는 힘들다고요. 그럼 이런 거지. 날개뼈가 자꾸 뒤로 가는 게 잘 안 되면 뭐 앞쪽을 풀고 뒤에를 강화시키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뒤로 모으는지를 설명만 잘하거나 보여만 줘도 따라 할 수 있다고요. 저랑 똑같이 해보세요 하면 따라 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근육이 갑자기 약했던 근육이 갑자기 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단지 인지가 안 돼 있던 것 뿐이라고. 그래서 인지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근육이 위크가 있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은 실제로 그 개별 근육을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MMT라고 해서 이 근육마다 이제 그 근육의 힘 방향을 푸시를 줘서 그 근육의 텐션이 유지가 되는지 이런 걸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가 약해졌으면 그 부분이 위크가 떴으면 그걸 어떻게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부분의 모션을 증가시키면 그 부분이 강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 정리를 자꾸 보게 된다는 소리예요. 숄더가 불안정한 것 같으면 숄더랑 연결되어 있는 다른 부분의 움직임도 같이 보고 그 부분의 움직임이 떨어져서 거기에 운동을 조금 해주면 숄더가 강해져요. 실제로 그런 그 테스트를 많이 뭐 이렇게 교육할 때 보여드리고 하는데 그래서 날개뼈는 부분적으로 또 이렇게 떼서 얘기는 하지만 역시나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키네틱 체인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따로따로 보시면 절대로 안 된다. 이제 3주차 남았죠. 처음에 헤드낫, 펠빅 틸트, 힙롤, 스캐플라잖아요. 맞죠? 근데 연속해서 다 들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특정 부분의 문제로 얘기는 하지만 사실상 연결을 해보면 모두의 문제다라고 계속 이제 풀어서 얘기를 한다 맞죠. 그리고 보면 볼수록 어떻게 얘가 연결시키는지를 교육을 할 때 계속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렸고 그걸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운동을 할 때는 매트 동작에서는 이렇게 해요. 그냥 매트에서 안 하고 이렇게 폼롤러에 누워서 하면은 이 폼롤러가 원형이기 때문에 약간의 불안정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떨어지면은 이게 측면이나 이게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알아서 코어에 대한 인지를 약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상태에서 또 바닥이랑 밀착되는 게 아니라 바닥이랑 이 날개뼈랑 유격이 좀 있죠.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유격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날개뼈가 움직임을 만들어내기에 훨씬 유리한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가 머리랑 등이랑 골반이랑 다 닿여 있잖아요. 바닥에. 이렇게 다 닿여 있기 때문에 척추가 뜨거나 막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이 되어 있어서 날개뼈만 독립적으로 수축 이완을 하는 어떤 인지를 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도 팔을 들어라 해서 끝까지 뻗으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랑 어깨랑 가까워지라. 으쓱하라라고 하면 이런 모션을 하다가 반대로 으쓱을 내려보세요 하면 날개뼈가 거상, 하강 이렇게 하는 걸 느껴볼 수 있고요. 자, 보십시오. 아까 그 앉아서 한 것처럼 똑같이 팔을 내리고 해도 되고 올리고 해도 됩니다. 자, 다음 이제 손끝이 천장을 바라본 상태에서 이렇게 하죠. 그럼 여기서도 이 유격이 있다 그랬죠. 이 유격이 있기 때문에 날개뼈로 폼롤러를 잡으세요 라고 하면 후인하는 기능이죠. 반대로 날개뼈를 천장 방향으로 멀리 보내세요 라고 하면 이제 전인을 하는 거죠. 이런 거 할 때도
아까 했듯이 흉추가 과하게 후만되거나 하면은 폼롤러에서 막 이렇게 흔들림이 일어나요. 그래서 약간 동작이 소극적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여기서 하면 소극적인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척추가 고정된 상태에서 실제 날개뼈의 움직임만 컨트롤해 볼 수 있는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다라는 거. 이해됩니까? 자, 상방회전, 하방회전 아까 얘기했잖아. 근데 여기서 상방회전, 하방회전은 얘기 안 하는 이유가 날개뼈만 상방회전, 하방회전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거 할 때는 보시면 팔은 고정시켜 놨죠. 손목, 팔꿈치는 다 고정시켜 놓고 여기서의 움직임을 준 거고 얘들은 다 고정시켜 놨습니다.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움직임을 준 거고요. 여기만. 근데 상방회전은 실제 경관절에서의 이 외전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맞죠? 그래서 앞무브먼트 할 때 그때 이제 같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앞무브먼트 할 때 그 똑같이 팔 들고 옆으로 했다가 회전시키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팔을 회전시킬 때 이 척추가 오픈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갈비뼈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위치를 고정한 상태에서의 모션을 만들어내는 것들 이런 걸 하거든요. 앞무브먼트 할 때는 제가 침부 근육과 관련돼서 설명드릴 게 몇 가지 있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앞무브먼트를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은 동작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